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무서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초승달 모양의 이 해구는 서태평양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의 모든 바다 중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이 있는 곳입니다. 마리아나는 약 2550km에 걸쳐 있으며 마리아나 제도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 해구의 이름은 이 제도에서 유래했습니다. 챌린저 딥은 알려진 바닷속 가장 깊은 지점이며 마리아나 해구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신비한 것들을 감추고 있으며 연구자들에게 큰 도전을 안겨줍니다. 마리아나 해구에서 발견된 신음소리나 기묘하고 무서운 생물체와 같은 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주제입니다. 결국 마리아나 해구 깊은 바닷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으며 인간이 이곳에 접근하는 것이 과연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생물을 깨우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지금부터 마리아나 해구에 대한 4가지 신비한 사실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가장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딥 깊이는 수년간 다양한 추정으로 많은 논쟁의 주제가 되었으며 1911m에서 1994m까지 여러 수치가 존재합니다. 2021년에 딥시 리서치 저널에 실린 한 연구는 2020년 탐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챌린저 딥의 깊이를 1935m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심해의 가장 깊은 지점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를 추정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첨단 과학 장비와 기술을 요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해저에 압력 센서를 배치하는 것은 매우 깊은 수심에서의 극심한 압력 때문에 큰 도전입니다. 챌린저 뒷바닥의 압력은 해수면의 표준 대기압보다 1000배 이상 높습니다. 이처럼 높은 압력에서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를 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다양한 요소의 조정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세계 바다의 깊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여러 과학적, 실용적인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해저 지도를 정확히 작성하면 수중 장비의 위치를 파악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변동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깊은 바다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은 지구와 그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마리아나 해구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이 특별한 지질 구조가 해수를 삼키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바다에 있는 구멍이 무한정으로 물을 삼킬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바닷물은 고갈될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끝에 실제로 그런 구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연구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마리아나 해구는 이전 추정치보다 4.5배 빠른 속도로 바닷물을 삼키고 있으며 연간 약 30억 톤의 해수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닷물을 삼키는 다른 해구들이 존재하며 마리아나만큼 많지는 않지만 상당한 양의 해수가 손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마리아나 해구가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을 삼킨다면 왜 해수면이 낮아지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해수면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지구의 판 구조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오랜 세월 동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판 구조의 이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실제로 지각판은 수십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동하고 있었고 바닷물은 수십억 년 동안 지구에 의해 삼켜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구가 온난화되기 시작하면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녹고 있으며 대부분은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수면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게 됩니다. 동시에 과학자들은 지구의 일부 물이 우주에서 왔다는 사실도 발견했으며 물의 양은 많지 않지만 지구상의 일정한 양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마리아나 해구가 물을 삼키는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거나
지각판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 한 해수면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높이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점차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환경을 계속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지방의 빙하가 실제로 녹게 되면 우리는 생존에 적합한 광대한 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에 대한 두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정체불명의 생물체의 신음처럼 들리는 소리입니다. 앞서 2014년 태평양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져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마리아나 해구의 어떤 동물 소리라기보다는 배소리와 더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추론은 그것이 고래의 소리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이르렀지만 정확히 어떤 고래인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연구팀의 한 구성원은 그때 그 신음소리가 수염고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각적 확인이 없이는 정확한 종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 후 바이오트왕이라 명명된 녹음된 음원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고래 소리를 식별하기 위한 AI 도구를 개발 중인 구글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영상 및 음향 조사 데이터를 결합해 사용했으며 인공지능은 마리아나 제도에서 수집된 다양한 소리가 포함된 20만 시간 이상의 녹음을 선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이오트왕이라는 녹음 파일이 브라이드골의 학명, 발라에노프테라 브리데이의 소리와 유사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해양과학학술지 프론티어스 인마린 사이언스에 발표된 문서에서 연구자들은 브라이드 고래가 그 신비로운 신음 소리의 주인공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때때로 브라이드 고래는 하와이 북서쪽 제도와 하우랜드 섬 근처 적도 해역까지 소리를 낼 정도로 멀리서도 감지됩니다. 연구자들은 바이오트왕 소리의 계절적 출현이 브라이드 고래가 2월 중순에서 4월 중순, 8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이동하는 시기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는 마리아나 지역에 서식하는 브라이드 고래 개체군이 계절 및 연도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분포 범위가 넓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는 이 지역의 해양 환경 조건 변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할 마리아나 해구에 대한 세 번째 신비는 바로 이곳의 기묘한 생물들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현저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바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으며 심해는 실제로 생명체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장소임이 분명해졌습니다. 2014년 말 호놀룰루 하와이 대학교의 제프리 드레이즌이 마리아나로 탐험을 이끌었으며 그는 이 해구의 생물 다양성에 매우 놀랐습니다. 해구 바닥은 완전한 어둠 속이기 때문에 이곳의 생물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매우 독특하게 진화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아래에서 사는 생물들은 환경에 적응해 일부는 시력을 잃었거나 시각 대신 감각 메커니즘을 발달시켰습니다. 일부는 투명하거나 생체 발광을 통해 극한의 압력과 어둠에 적응합니다. 또한 마리아나 해구에는 다른 먹잇감을 유인하기 위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에는 햇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조류나 식물이 자랄 수 없으며 따라서 이곳의 먹이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곳의 온도는 영하 1도에서 4도 사이로 매우 극심하며 압력은 제곱인치당 8톤에 달하여 해수면의 표준 압력보다 1000배나 높습니다. 이러한 차가운 환경과 극심한 압력의 조합은 생물체의 몸에 이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마리아나 해구의 약 8,000m 깊이에서도 살 수 있는 기이한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물고기 종인 마리아나 꼼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마리아나 해구 7,966m 깊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리아나 꼼치는 옅은 분홍빛을 띠며 반투명한 몸을 가지고 있어 연구 장비의 조명 아래에서 간과 소화기관 같은 내부 장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빛 반사를 줄여 어두운 환경에서
더 쉽게 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응 특성입니다. 이전에 과학자들은 2014년에 처음으로 마리아나 꼼치를 발견했고 2017년에 마리아나 해구에서 두 번째로 발견했지만 이번이 이 종에 대한 첫 상세한 설명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프라이데이 하버 연구소의 연구원인 맥켄지 게링거 박사는 마리아나 꼼치가 약 1600마리의 코끼리가 한 지점에 쌓여 있는 것과 같은 수압을 견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장 깊은 해양 해구에 사는 물고기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해 생물과는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생물이 살아남기 어려운 깊이에서의 극심한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리아나 해구 탐험 중 발견된 두 종류의 설치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과학자들은 총 37마리의 마리아나 꼼치를 발견했고 그중 한 마리가 8178m 깊이에서 헤엄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또 다른 특별한 생물은 멜라노세투스입니다. 2000m 이상의 깊이에 서식하며 매우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멜라노세투스는 몸통이 둥글고 특히 배가 부풀어 있는 형태이며 이는 몸에 비해 상당히 큰 먹이를 삼킬 수 있게 해줍니다. 확장된 턱과 신축성 있는 위장을 통해 이들은 자기 몸만큼 큰 먹이를 사냥하고 삼킬 수 있습니다. 멜라노세투스는 입이 크고 날카롭고 뾰족한 이빨이 가득한 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외모 때문에 못생긴 검은 악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최대 길이는 단지 12.7cm입니다. 멜라노세투스는 못생긴 검은 악마로도 불리며 날카롭고 빽빽한 이빨이 있는 커다란 입을 이용해 먹이를 쉽게 잡고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이 종은 머리 위에 에스카라고 불리는 빛나는 기관이 있어 심해의 어두운 곳에서 먹이를 유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암컷 멜라노세투스의 평균 길이는 약 12.7cm이며 수컷은 훨씬 작고 일반적으로 3cm에서 20cm 사이로 암컷의 몸에 기생하며 살아갑니다. 위에서 언급한 생물들 외에도 마리아나 해구에는 거대 생물인 미츠쿠리나 오오스토니 상어도 존재합니다. 미츠쿠리나 오오스토니는 일반적으로 고블린 상어로 알려져 있으며 미츠쿠린 악과에 속한 심해 상어입니다. 이 종은 현재 이 과의 유일한 생존종으로 약 1억 2,500만 년 전부터 존재해온 살아있는 화석으로 여겨집니다. 이 종은 칼날처럼 생긴 긴 주둥이와 앞으로 튀어나오는 턱을 가지고 있어 현재 존재하는 상어들 중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기괴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츠쿠리나 오오스토니는 피부 표면 근처에 있는 혈관들로 인해 주로 연한 분홍빛을 띠며 특히 어두운 심해에서 빠르게 먹이를 물 수 있도록 입을 바깥으로 내밀 수 있는 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츠쿠리나 오오스토니는 햇빛이 닿기 어려운 매우 깊은 바다에서 발견되며 태평양에서부터 대서양의 멕시코만까지 전 세계적으로 서식합니다. 이 종은 일본 근해에서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발견되었으며 일본 해역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츠쿠리나 오오스토니는 다양한 심해 생물을 먹는 상어로 그 먹이에는 주로 오징어, 물고기개, 그리고 심해에 서식하는 세균 등이 포함됩니다. 이 상어의 진화 역사와 번식 습성은 인간이 이 종을 마주치는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주로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대서양 심해에서 관찰됩니다. 미츠쿠리나 오오스토니는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깊은 바다에 서식하기 때문에 어획되는 일도 매우 드뭅니다. 비록 보기 드문 종이지만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현재 멸종위기 등급이 아닌 관심 필요 없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의 생명체의 발전과 진화를 통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리아나 해구의 생물들이 인류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마리아나 해구의 마지막 신비는 바로 발견된 거대한 바이러스입니다. 연구자들은 심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거대한 해양 생물체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수십 양만천 미터
마리아나 해구에서 가장 깊은 지점인 챌린저 딥에서 채취한 해저, 퇴적물에서 일부 초대형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거대 바이러스는 여러 곳에 존재하지만 대기압보다 1000배 이상 높은 압력이 작용하는 극심한 수심에서 더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챌린저 딥에서 과거에 바이러스 샘플을 수집하려는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중국의 연구선 장젠이 수집한 샘플은 연구팀이 15종의 바이러스와 100개 이상의 미생물 군집의 유전자를 분석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지놈 바이올로지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중국 연구자들은 고압 실험 환경에서 2000개 이상의 미생물 균주를 배양했지만 어떤 바이러스도 되살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과학원 교수는 마리아나 해구 챌린저 딥의 생물권 구조와 미생물 군집의 기능이 해양의 다른 지역과는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챌린저 딥에서 발견된 미니바이러스는 샘플 내 바이러스 총량의 4% 이상을 차지하며 처음에는 세균으로 오인되었습니다. 털이 나 있고 직경이 700나노미터에 이를 수 있는 미니바이러스는 때때로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연구자들은 미니바이러스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비정상적으로 큰 크기뿐 아니라 120만 개 이상의 염기쌍으로 구성된 복잡한 유전체 구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많은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미니바이러스는 실험실 조건에서 포유류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인간에게 직접 질병을 일으킨다는 명확한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몇몇 연구는 미니바이러스와 인간 폐렴 간의 잠재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지만 이 결론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많은 기생충처럼 미니바이러스가 세균에서 바이러스로 역진화를 거쳤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왜 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많은 생식 기능을 유전자에 유지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 과학원 푸단대학교 상하이해양대학교 연구자들은 이 유전자들이 극심한 수심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빠른 대사와 성장 속도는 챌린저 딥의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영양분이 희귀하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숙주와 바이러스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나 해구에서 바이러스와 숙주 간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가설일 뿐이며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부활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서태평양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는 상하이에서 30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중국의 해양 연구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심해 무인 잠수 장비는 여러 차례 마리아나 해구로 향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에서의 과학적 발견이 인간이 이 신비로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미래의 해저 광물 채굴이 필요해질 때 더 나은 환경 보호 방법을 찾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리아나 해구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의 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챌린저가 정말로 이 해구에서 가장 깊은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정보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